느낌이 많이 달라서 어려울 거야. 자, 아까 금액 있잖아. 내가 예시 막 들다가 엉켜가지고 정리해줄게요. 다시 찜찜해서 다시 정리해봤는데 뭐냐면 그 10,000원이랑 5,000원은 되게 독특한 아이들이라서 얘네 둘은 10,000원을 5,000원으로 바꾸면 다 만들어낼 수 있어. 근데 5,000원이 1,000원이 되는 순간 모든 게 깨져.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 얘네도 이런 거야. 5,000원짜리 두 장을 1,000원짜리로 바꾸면 합치면 12,000원인데 이거 여러분들 못 만들어낼 수 있는 금액이 있단 말이야. 8,000원 이런 거 어떻게 만든 거야? 5,000원짜리 두 장에 1,000원짜리 두 개 있어. 그러면 5,000원짜리 두 장 1,000원짜리 10개로 바꿔서 합치면 12,000원이잖아. 그럼 거기에 8,000원을 만들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만들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요 두 조합으로 8,000원 어떻게 만들어? 못 만들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10,000원이랑 5,000원 환전하면서 요 둘은 되게 독특한 관계라 다 만들어져. 얘는 요런 건 다 깨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아까 여러분들이 필기할 때 왜 금액이 겹치는 것만 단위를 내린다 했잖아. 그게 맞아. 그게 맞는 거야. 그게 맞아. 근데 단위 내릴 때 10,000원을 5,000원으로 내린다. 이건 괜찮아. 근데 굳이 상황마다 그 모든 사건을 따지면서 하면 너무 어렵다는 거거든. 그래서 금액이 겹칠 땐 내려. 근데 금액이 안 겹치면 안 내려. 그래서 얘도 지금 10,000원이랑 5,000원은 금액이 겹치지. 5,000원짜리 두 장 하면 10,000원짜리 하나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10,000원짜리 두 장을 5,000원짜리 네 장으로 바꿔서 총 5,000원짜리 6장 만들어. 그 다음에 5,000원짜리 6장이랑 1,000원짜리 두 장은 금액이 안 겹쳐. 이러면 내리면 안 돼. 이러면 단위 내리면 안 돼. 못 만들어. 아까 예시 들었잖아. 이거 내리면은 1,000원짜리 30장에다가 1,000원짜리 두 장이 1,000원짜리 32장인데 그 안에서 그러면은 막 28,000원 이런 거 막 못 만든단 말이야. 28,000원 어떻게든 못 만들어. 1,000원짜리가 두 개밖에 없거든. 29,000원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금액이 겹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 딱 쓰고 금액이 안 겹친다 이러면 내리면 안 돼. 그래서 답을 낼 때 여기서 7장 여기서 3장 곱한 다음에 빼기 1을 합니다. 0원을 제외할 테니까 그래서 20개 이런 식으로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알겠죠? 아까 예시 막 들다가 내가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독특한 상황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막 뭔가 찜찜하게 넘어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시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알겠죠? 금액이 겹치는 것만 단위 내린다. 알겠죠? 큰일 날 뻔했어요. 예시 막 들다가.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첫 번째 고비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는 첫 번째 고민은 이거예요. 첫 번째 고비가. 두 번째 고비가 저거예요. 두 번째 고비가 저거예요. 내가 147번이랑 149번 이렇게 비교하자라고 해놨는데 한번 정리되신 친구들은 저 두 문제 풀어보세요. 지금. 하고 쉬는 시간에 질문 있는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 질문하셔도 되고 요 두 문제 푸는 동안 질문 있는 친구 지금 당장 하셔도 돼요. 금액 관련해서. 방법은 겹칠 일이 없어. 방법은 그러니까 그 10,000원짜리를 10,000원을 이렇게 10,000원짜리 한 장 내는 거랑 5,000원짜리 두 개 내는 거 모두 다르게 보겠다는 게 방법이야. 그런 거 서로 다르게 겹쳐. 근데 금액을 같게 내서 중복이 생기지. 그걸 더 없애야지. 그럴 때 금액이 겹치는 단위끼리 낮은 금액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이런 거죠. 10,000원짜리 3장이죠. 얘를 5,000원짜리 6장으로 바꾸면 5,000원짜리 총 8장이지.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요 10,000원이랑 5,000원은 특수하니까 5,000원이랑 1,000원짜리 6장을 해볼까? 5,000원짜리 두 장이고 1,000원짜리 6장이 겹치지. 그럼 5,000원짜리가 두 장 있으면 10,000원이지. 그럼 1,000원 10장이지. 5,000원짜리 두 장을 1,000원짜리 10장으로 가도 되지. 그럼 1,000원짜리 총 16장이지. 그러면 1,000원짜리 16장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금액은 5,000원짜리 두 장이랑 1,000원짜리 6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 5,000원짜리 두 장이랑 1,000원짜리 6장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금액은 이 1,000원짜리 16장으로 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금액 다 만들어낼 수 있어. 비례. 즉 단위를 낮은 금액으로 바꿔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금액이나 그 전에 5,000원짜리 두 장이랑 1,000원짜리 6장을 만드는 금액의 경우는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즉 5,000원짜리 두 장
8장을 16장으로 모았지. 그러면 우리가 이 1,000원짜리 16장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금액의 경우도 있지. 1,000원, 2,000원부터 16,000원까지. 걔네는 요걸로 다 만들어낼 수 있어. 예를 들어 14,000원. 1,000원짜리 2개랑 1,000원짜리 4개 만들어낼 수 있어. 금액의 빈틈이 없잖아. 이걸 단위에 맞춰서 요거 가지고 만들어내는 금액을 쫙 내놓으면 얘네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금액이 나오겠다. 중복급식. 근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다 더하면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8,000원까지 더하면 되지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나는 예시 이것만 한 건데 진짜 답을 낼 때는 요거를 낮추고 요것도 낮추지. 다 겹치니까. 실제로 다 낮춰야 되는 건데 내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니까 5,000원이랑 1,000원만 가지고 사놓고 이 경우는 지금 10,000원이랑 5,000원이 겹치지. 그래서 10,000원을 5,000원을 내려야 되고 또 5,000원 1,000원이 겹치지. 그래서 또 내리는 거야. 그쵸. 왜냐면 0원을 뺄 거니까 1,000원짜리 46장을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경우는 47가지죠. 0원을 포함해서. 그치. 근데 0원을 뺄 거니까 그냥 그대로 46개 해야 왼쪽 거? 아니 1,000원짜리는 못 내리지. 왜냐면 5,000원짜리랑 1,000원짜리 2장을 가지고 5,000원짜리 한 장 못 만들잖아. 금액이 겹쳐야만 내리죠. 그래서 내가 설명을 수정한 거야. 아까 내가 다른 예시 들어서 그 경우도 1,000원짜리가 내가 4장이라서 되게 독특한 예시를 들어가지고 다 깨지는데 저렇게 되면 내리면 안 돼. 그러니까 함부로 내리는 게 아니라 금액이 겹쳐야만 내려. 내가 아까 들었던 예시 너무 독특한 상황이라서 다 내려도 답이 나와. 얘는 이런 예시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1,000원짜리가 5,000원을 나눌 수 있으니까 내리는 거. 그렇지. 만약 1,000원짜리가 4장이면 못 만들 수 내리죠. 없지. 그렇죠. 못 내리죠. 그렇죠. 근데 만약 5,000원짜리가 한 장인데 그래도 못 내리죠. 10,000원을 5,000원으로 만들 수가 없죠. 무조건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렇지. 만들 수 있으면 되지. 그게 금액이 겹친다라고. 자, 색칠하기 보자. 더 질문이 있는 친구니까 쉬는 시간에 저를 찾아주시고 자, 정답을 공개해. 여기 왼쪽 거는 48가지가 정답. 요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들 맞췄을 거라 생각이 들고 오른쪽은 420이 정답. 요걸 아마 많이들 틀렸을 거라 생각이 돼요. 48가지는 쉽죠. 봐봐. 여러분들 내가 지금 그렇게 예쁘게 그리기 어려워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좀 그려놨어요. 그럼 A, B, C, D 이렇게 돼 있어요. 핵심은 뭐냐? 이웃하고 있는 영역들의 관계가 핵심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영역들끼리 이웃하고 있는지가 핵심이거든요. 어떤 영역들끼리 이웃하고 있는. 왜냐면 그러면 서로 다른 색이 들어가야 된다며. 그럼 봐봐. 뭐 어디부터 칠할래? 어디부터 칠할까? D부터? D. 그럼 그 다음 어디 칠할까요? A 칠하고 싶어? 그럼 여기는 자 D랑 A는 이웃하고 있으니까 A에 들어갈 수 있는 색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 어디 칠할까? C. 그러면 C는 A랑 B랑 달라야 되니까 2가지. B는 몇 가지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렇지. A랑 C랑 다른 색 들어가야 되니까 2가지. 이렇게 정답 내면 되거든요. 괜찮아요? 그냥 이웃하고 영역도 계속 달라야 되네. 남은 색 뭐지 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뭐 이해돼? 432. 근데 조금 정돈하면 잘 풀었어. 좀 더 정돈하면 색칠하기 유형이거든요. 색칠하기 유형의 핵심은 대부분 문제가 이렇게 풀려요. 이웃하고 있는 영역이 많은 영역부터 색칠하면 좋아요. 그럼 좀 더 안전합니다. 좀 더 안전해요. 그러면 이웃하고 있는 영역이 많은 영역부터 색칠하면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곧 알려줄게요. 이 문제 풀고 나서 쟤를 다시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입니다. 149번. 이게 문제인데 자, 한번 해볼까?
좀 연하게 써야 되나? 자, 5가지 색을 가지고 인접하고 있는 영역들끼리는 또 다른 색을 칠하는데, 그러면 이웃하고 있는 영역이 제일 많은 C부터 좀 색을 칠해볼게요. C에 5가지 색을 칠했어. 그러면 이젠 어디부터 칠해도 상관없어. 그러면 D에 4가지 색을 칠해볼까? D는 C랑 이웃하고 있으니까 D엔 4가지 색이 들어갔어. A에는 그러면 C랑 D랑 다르니까 색깔이 3가지 색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여기까지는 괜찮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B를 색칠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칠했어. 자, A랑 C랑 달라야 되니까 또 3가지 색이 들어가지 않겠어? 그쵸? 그러면 E에는 몇 가지 색깔 들어가? 정말? 몇 가지 색깔 들어갈까? 2가지 가능해. 3가지 돼야 안 돼. 봐봐. B하고 D가 이웃해 안 이웃해 지금? 그럼 얘네들 색깔 같아도 돼? 달라야 돼? 같아도 돼? 그리고 여기 색깔 2개 똑같다 쳐봐. 그러면 이 윗줄에 있는 색깔 몇 개 칠해줬어? 2개밖에 안 칠해줬어? 그럼 몇 가지 색 들어갈 수 있어? 그니까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그래서 방금 얘기했잖아. 내가 B랑 D랑 같아도 돼? 달라도 돼? 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얘는 2가지 다 해보셔야 돼요. 1. B랑 D가 색깔이 똑같을 때, 2. B랑 D가 색깔이 다를 때. 다시 하셔야 됩니다. 다시.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냐? 어디까지 돌아가냐면 여기까지 돌아가면 돼. 5, 4, 3에서 멈춰야 돼. 5, 4, 3에서 멈춰야 돼. 자, 그러면 다시 칠해볼까? 5, 4, 3은 똑같다? 다시 칠해보자. 양쪽 다 5, 4, 3은 똑같아요. 근데 B가 요 첫 번째 상부터 볼게. B랑 D가 똑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B는 선택권이 있나? D에 색칠한 걸 B에다 그대로 색칠할 거지, 그치? 우리 여기다 칠하면 여기도 자동으로 색칠되는 거거든? 그럼 B는 우리한테 선택권이 없어. D에 색칠한 그 한 가지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입장에서는 얘랑 얘랑 같은 색 들어갔고, 튀니까 위에 2가지 색깔밖에 안 칠해줬으니까 남은 거 3가지죠. 이렇게. 그래서 180가지가 여기서 나오고, 이렇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 B랑 D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여기가 좀 어려운데, 봐봐. 이거 좀 어려워. 아, 이게 맞다. 오늘 수업 참 전에 얘기한다는 거. 필기를 내 설명 듣고 필기하셔야 이쪽은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필기만 해놓고 이따가 보잖아? 그럼 숫자밖에 안 남았어, 얘들아.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거 보고 해석하셔야 돼요. 5, 4, 3, 1, 3 보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차 함수 이런 거는 식만 보면 해석이 되는데, 요 경우의 수나 이런 거 필기해놓고 이따가 연구해야지. 이러면 니는 숫자 보고 연구해야 됩니다. 필기를 내 설명을 듣고 필기하셔야 돼요. 자, 5, 4, 3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5, 4, 3 했어? 그럼 요번에 B랑 D가 서로 색깔이 어때야 된다고? 달라야 되죠. 그럼 봐봐. B는 지금 A랑 색깔 달라야 되지. C랑 색깔 달라야 되지. 근데 D랑도 어때야 된대? 달라야 되지. 그럼 3가지 색깔이랑 달라야 되지. 몇 가지 색깔 남았어? 그렇지. 그래서 2가지야. 그 다음에 그럼 B, C, D가 색깔이 어때 다? 그럼 몇 가지 색깔 썼어? 3가지 색깔 썼지. 그럼 남은 거 몇 가지 색깔? 그래서 2가지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240. 더하면 420. 정리해보세요. 정리해보세요. 이게 설명을 듣고 필기해야 돼. 경우의 수나. 특히 이런 문제는. 니네 이따가 연구하는데 숫자만 써가지고 뭔 소리였지? 이러면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봐. 다시 설명해줄게. 이제 의문이 어떤 질문을 던질지 알아. 여러분 선배들이 맨날 했던 질문이 있어. 똑같이. 어떨 땐 이렇게 풀고 어떨 땐 저렇게 풀어요? 라고 이제 질문할 차례인데, 맨날 다 그렇게 질문해요. 어떨 땐 오른쪽으로 풀고 그럼 어떨 땐 왼쪽으로 풀어요? 라고 할 거예요. 왼쪽 문제도 여러분들이 색칠하는 순서 잘못 잡으면 오른쪽처럼 풀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순서 잘 잡으라고 이웃하고 있는 영역이 많은 영역부터 색칠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저 쉬운 왼쪽을 덜 어렵게 푸는 거예요. 봐봐, 한번 정리해줄게. 이거는 어떨 때 일어나는 일이냐면, 여러분들이 색을 칠할 때 되게 아무 생각 없이 이웃하고 있는 영역들의 관계를 그냥 보면서 넘어가는데, 그냥 보면 안 되고, 봐봐, C를 칠했어. 그러니까 색칠하고 난 다음에 이미 색이 칠해져 있지.
그러면 색칠해진 영역과 계속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C를 칠했어. 그러면 D는 C만 고려하면 돼. 색칠해진 건 C밖에 없지, 그치? 그럼 D를 칠할 때 C만 고려하면 돼. 그러면 얘랑만 다르면 되니까 네 가지 색을 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A를 칠할 땐 색칠되어 있는 CD랑만 고려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고려를 해. 근데 A를 봤더니만 얘네랑만 다르면 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남았어. 그 다음에 이제 B를 칠하면 돼. 여기까지도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여기서도 그냥 넘어가는 게 맞아. 여러분들 혼자 풀 때는. 그럼 B는 A, C, D랑 다르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두 가지 색 칠해. 근데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니까. E는 그러면 뭐뭐 고려야 된다고? 색칠해진 게 B, C, D지. 즉 여러분들이 볼 때 내가 이웃하고 있는 영역들 간의 관계를 봐야 돼요. 즉 E랑 이웃하고 있는 영역들은 B, C, D인데 여기에 이 관계에 이웃하고 있지 않은 영역이 섞여 있으면 무조건 케이스 분류 해야 돼. 왜냐면 둘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 그치? 봐봐. 여기서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A를 맨 마지막에 칠한다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칠하다 보니까 A를 맨 마지막에 칠해. 그러면 D, C, B랑 A는 다 이웃하고 있으니까 세 가지 색깔이랑 다 달라야 되죠. 그쵸? 그럼 이때도 봐봐. D, C, B랑 봤더니 D랑 B는 안 이웃하고 있어. 그러면 D랑 B가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 그러니까 A 마지막에 칠했으면 어때야 돼? 이렇게 풀었어야 돼. 그래서 이웃하고 있는 영역이 많은 영역부터 칠하면 즉 A랑 C 둘 중에 하나부터 칠해서 이렇게 돌아가면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순서를 잘 잡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요런 것도 결국엔 마지막에 칠하는 게 요거다? 그럼 마지막에 칠하고 있는 영역에 이웃하고 있는 영역들의 관계를 보아하니 안 이웃하고 있는 게 있네? 이러면 케이스로 들어가야 돼요. 괜찮아요? 여기 기준이에요. 여기 기준. 색을 칠할 때 이웃하고 있는 영역들의 간의 관계에 여기에 이웃하고 있지 않은 게 섞여 있으면 케이스 분류 들어가셔야 돼요. 어려운 거 알아. 이거 내신 직전까지도 여러분들 선배들 나한테 질문했던 문제 맞아. 그리고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문항 맞아. 왜냐면 이 도형은 정말 다양한 도형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우에서 하는 건 얘들아 어려운 거 아니까 열심히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완벽한 이해가 하기가 어려운 단원이에요. 처음 할 때는 진짜 어려워요. 이거. 그래서 알고 있으니까 이따가 클리닉 시간에 내가 설명했던 문제들이랑 똑같은 문제를 다 모아놨거든요. 그거 똑같이 적용해 보세요. 내 필기랑 내 수업 그대로 복기하면서 풀어보시고 그리고 조교 선생님들 괴롭히세요. 열심히. 알겠죠? 나도 중간중간 계속 질문 받아줄 테니까요. 들어와서 정리해 보시고 정리가 되신 친구들은 56쪽으로 나랑 같이 갈 겁니다. 이제 드디어 순열하러 갈 겁니다. 순열. 놀랍게도 메인도 시작을 안 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원래 메인은 순열 조합이고 그 중에서도 메인은 조합이에요. 그걸 그냥 예열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유형은. 예열이 뭐 이렇게 빡세?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지극히 당연해요. 자, 정리가 끝났나 보네. 그러면은 그래도 혹시 모르게 내두고 순열로 가볼게요. 순열로. 빨리 와. 이제 드디어 순열. 자, 순열이라는 건 되게 단순해요. 56쪽이에요. 순열이라는 건 되게 단순한데 뭐냐면 순서 있게 나열한 겁니다. 그냥 순열은 순서를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조합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할 조합은. 오늘은 계속 순서를 고려할 겁니다. 여기도 대표 유형들이 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정해져 있어. 접근 방법이.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이 순열 단원에서 나온 새로운 기호를 좀 얘기해 볼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상황을 줘볼게요. 자, 우리 한
20명의 학생이 있다고 쳐요. 여기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반장이 될 수 있는 학생은 몇 명 있는 거죠? 20명. 부반장이 될 수 있는 학생은 몇 명 있는 거예요? 19명. 이게 순열이에요. 이게 순열입니다. 반장이랑 부반장은 서로 다르죠. 그럼 순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 요 20명 안에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 여기 A, B, BA 요거 두 개는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러면 순서가 있는 거죠. 이게 순열이에요. 이게 순열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상황을 보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멋있게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20명 중에 2명을 뽑을 거예요. 뽑을 건데 순서를 고려해서 뽑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20P2라고 씁니다. 이게 순열이에요. 요 P라는 기호가 순열이라는 기호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법 해놓고 순열 NPR이라고 써져 있죠. NPR이라고 써져 있어요. 거기에 N이라고 한 자리에 지금 20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전체예요, 전체. 전체 중에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우리가 뽑을 대상의 개수 이렇게 쓰는 거예요. NPR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문제 풀 때 이 기호를 쓰냐? 아, 잘 안 써요. 혼자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어요. 다. 20 곱하기 19 이렇게 풀어요. 혼자 풀 때는. 그래서 혼자 풀 때 이렇게 풀 거예요. 근데 학교 시험이나 이런 데서 뭘 내냐? 이번 군포고도 시험 때 증명하라고 나왔을 거고 나왔던 것 같고 이런 거예요. 거기 보면 계산법이라고 되어 있어. 이제 요거를 NPR인데 여러분들이 요걸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한다고? 20 곱하기 19로 계산을 할 거야. 요거를 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요거 계산하는 공식 그대로 숫자를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을 하게 돼요. 처음 보는 느낌표라는 아이가 생겼죠. 그쵸? 처음 보는 느낌표라는 아이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팩토리얼 들어봤어요? 막 지나다니면서 수학 좀 하는 애들한테 뭐 팩토리얼 이런 단어를 막 들어봤을 거예요. 그 팩토리얼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순열과 조합 단원에서. 팩토리얼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20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20부터 1까지 다 곱하겠다는 얘기예요. 18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18부터 1까지 다 곱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쓰겠죠. 20부터 쭉 다 쓰는 거야. 1까지. 18부터 쭉 다 쓰는 거야. 1까지. 그러면 요만큼이 날아갈 거잖아. 그러니까 20 곱하기 19인 거죠. 그쵸? 요렇게 NPR의 계산이에요. 이게. 그러면 요거를 일반화해서 책에 있는 걸 설명해주면 NPR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건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면 앞에 거 팩토리얼에서 앞에 하고 빼기 팩. 그래서 앞팩 빼기 팩이라고 외우라고 해요. 나는. 앞팩 빼기 팩. 그리고 조합 단어에서는 앞팩 뒷팩 빼기 팩으로 바뀔 거예요. 조합. 앞팩 빼기 팩이에요. 앞팩 빼기 팩. 알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계산할 때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혼자서 계산할 때 계속 20P1을 보고서 이렇게 계속 계산할 수는 없잖아. 혼자서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 그냥 20부터 두 개의 숫자를 곱하면 돼요. 혼자서 계산할 땐 20부터 두 개의 숫자를 곱한다. 20 곱하기 19 이렇게. 처음에서 그래요? 괜찮아요? 자, 나랑 같이 계산 연습하러 갈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러면 바로 뒷페이지 넘어가면 157번에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한테 자꾸 물어봐서 공식을 암기는 해야 돼요. 한번 저 공식 가지고 얘들아 한번 적용 한번 해보세요. 혼자서 막 끙끙대면서 적용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 이 친구 당연히 처음 하잖아. 저 기호 처음 보지, 팩토리얼 처음 봤지 이러니까 괜찮아요. 또 전혀 새로운 단어 나오다 보니까 전혀 새로운 용어 만나고 있는 중인 거야. 얘들아. 괜찮아. 마치 복소수 단어 하는 느낌인 거야. 허수단이 처음 만났을 때 당황스러웠잖아. 비슷해. 팩토리얼 이런 거 똑같은 거야. 똑같이 새로운 그냥 용어랑 기호 만난 거야. 아니 너네 표정이 겁먹은 표정이 너무 보여가지고 지금.
오케이. 자, 같이 풀어볼 건데 그 전에 이거 하나만. 그 0팩토리얼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0팩토리얼이면 여러분들 생각에 0부터 곱하는 거니까 0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는 1에서 끝난단 말이야. 그럼 0에서 시작했는데 어떻게 1에서 끝나? 말이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수학자들이 그냥 1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예외예요, 예외. 예외 상황이에요. 0팩토리얼은 수학자들이 1이래요. 나도 왜라고 물어보면 나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 시절 수학자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수학자들이 그냥 그렇대요. 0팩토리얼 1로 약속하지. 그럼 요 문제 한번 적용해 볼까? 자, NP4를 보면 우리 앞팩, 빼기 팩을 하자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 했어요. 이제 안 와닿잖아.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럼 나열해 보세요. 자, N팩토리얼은 N부터 하나씩 작아지는 숫자들을 전부 다 1까지 나열한 거거든요. 그러면 N 곱하기 N보다 1 작은 거 N-1이라 쓰면 되죠. 그쵸? N-1 곱하기 N-2 곱하기 N-3 곱하기 N-4 곱하기 쭉쭉쭉쭉 가서 2 곱하기 1 이렇게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N-4 팩토리얼은 N-4부터 작아질 거예요. N-4 곱하기 N-5 곱하기 쭉쭉쭉 가서 1까지 가겠죠. 그러면 어디가 사라져? 분모랑 분자에서? N-4부터 1까지 곱해지는 이쪽이 다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그쵸? 그래서 요 NP4라는 아이는 최종적으로 정답을 낼 때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혼자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 아까 20p 같은 것도 20부터 2개의 숫자. 얘도 NP4잖아. N부터 4개의 숫자. N부터 하나, 둘, 셋, 4개의 숫자. 이렇게 혼자 계산할 때. 그럼 얘를 또 20 곱하기 NP2잖아. 그리고 요 NP는 앞에 빼기 팩이니까 N-2 팩토리얼이겠죠. 그럼 얘도 N부터 쭉쭉쭉 1까지 써주세요. 얘도 N-2부터 쭉 1까지 쓰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 N-2부터 1까지가 다 날라가서 N 곱하기 N-1만 남겠죠. 그쵸? 그래서 NP2가요. N 곱하기 N-1이 남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20 곱하기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이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저 NP4라는 아이는 무슨 얘기하는 거라고요? 전체 N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까 P가 그랬잖아요. 20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을 할 거예요. N명 중에 4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할 겁니다. 그러면 N이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적어도. 그렇지 않아요? N개 중에서 4개를 뽑아야 되는데요. 그럼 4개 이상 있어야겠네요. 암묵적으로 그게 숨어 있는 거예요. 이 표현에 암묵적으로 N은 4 이상이다라는 말이 숨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봤어 지금. 여러분들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이랑 20 곱하기 N 곱하기 N-1 양쪽이 똑같은 상황을 만족하는 N을 찾으래. 그럼 이때 여러분들 눈에 띄는 게 뭐야? N이랑 N-1이 눈에 띄지 않아? 그쵸? 얘네 두 개를 나눌 수 있어. 왜? N이 4 이상이라서 여기가 0이 될 수 있나? N이 4 이상이잖아. N이 여기가 0이 되려면 0이거나 1이어야 되는데 안 되죠. 0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나눌 수 있다.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으니까 N-2랑 N-3을 곱하면 20이 나옵니다 라고 식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할 때 힘들게 막 진짜 다전개해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쪽 순열 조합 쪽은 얘들아 이런 N값을 찾으라고 하면 연속된 숫자들의 조합으로밖에 식이 정리가 될 수가 없어. 왜냐면 팩토리얼을 쓰기 때문에. 그럼 이 식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5 곱하기 4잖아. 그럼 N이 뭐야? 인수분해 안 해도 7이 나와야죠. 이렇게. 계산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인수분해를 잘 하지 않아요. 전개해서
열심히 인수분해하고 이런 작업을 이쪽 수묘조합단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특수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괴롭히고 싶어서 학교 선생님들이 괴롭게 냈어. 그거 아닌 이상 인수분해를 하게 되지 않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세요. 팩토리알이랑 저 공식이랑 막 정리해보세요 한번. 그럼 이제 이 외계어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 외계어를 쓰지 않고 계산을 할 겁니다. 이 외계어는 딱 여기까지만.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이후의 문제들에서 여러분들이 P라는 저 기호를 쓰지 않고도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이게 확통의 시작입니다. 얘들아. 이런 느낌이에요. 확통이. 그래서 원래 이과 나는 이런 거 너무 싫고 차라리 함수가 좋아요 하는 애들은 수능에서 미적분을 선택해서 봤던 건데 이제는 이과에도 선택권이 사라졌죠. 옛날 이과처럼. 자, 정리됐으면 나랑 같이 161번 같이 고민하러 가볼까요? 이제부터는 대표적인 유형들을 만나러 갈 거고 각 유형마다 풀이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차근차근 법칙적으로 정리하면 꽤 풀만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자, 문제 같이 읽어보면 초등학생 4명 있대요. 초등학생 4명 있고 중학생 3명 있고 고등학생 2명 있는데 얘네를 일렬로 세울 때 조건이 어떻게 되죠? 얘들아 이거 조건이 초등끼리 그리고 또 어디끼리? 중학생끼리 중등끼리 이웃한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웃입니다. 이웃. 즉 이웃한데 할 때 우리는 약속을 할 겁니다. 이웃한다라는 조건을 만나면 어떻게 할지 약속을 할 거야. 그림으로 상황을 표현하세요. 그 초등학생끼리 이웃한다고 했지, 그치? 그러면 초등학교 4명이잖아? 초등 4명 해놓고 이렇게 얘네는 절대 떨어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묶어두세요.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얘네는 흩어지면 안 돼요. 가둬놔야 돼요. 초등학생끼리 다 이웃하고 있으니까. 중학생도 똑같아요. 중학생 3명끼리 다 이웃을 하고 있대? 그럼 묶어놔. 얘네도 이렇게 묶어놓으세요. 얘네끼리는 흩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고등학생 2명은 상관없죠. 얘네 둘은 상관없는 거예요. 흩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묶어요. 그렇게. 그러면 이거 총 지금 9명의 학생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맨 처음 상황을 판단할 때는 4명처럼 판단을 하셔야 돼요. 4명처럼. 이해됐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얘네끼리 흩어질 수가 없잖아. 이거 가둬놨어 우리가. 못 빠져나가. 그러니까 한 명이야 한 명. 여기도 한 명이고 한 명이야. 총 4명이야. 그래서 이 4명끼리 뭘 하면 돼요? 일단 자리를 바꾸면 돼요. 일단 이 4명 자리 바꾸면 그게 어떻게 계산해? 4명이 자리 바꾸면 어떻게 될까? 4명이 자리 바꾼다. 그럼 이렇게 가는 거지. 처음에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 4명. 그 다음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 3명. 그 다음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 2명. 그 다음 1명이지. 이걸 보고 예쁘게 뭐라 쓸 수 있을까? 우리가 방금 나랑 약속한 기호로 4 팩토리얼이라고 쓰는 거야. 지금 나 순열 썼나요? 안 썼죠? 순열 안 쓰고도 문제 다 풀려요. P 안 쓰고도 문제 다 풀립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4P4예요. 4명 중에 4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겠다. 사실 이게 4P4입니다. 굳이 P로 빼놓으면. 이게 431이 뭐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웃한 상태 고려해서 위치만 크게 배정해 준 거예요. 초등학교 4명이 여기 뭉쳐있고 중학교 4명이 여기 뭉쳐있고 나머지 고등중에 너네 알아서 해. 알아서 써.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죠? 이제 순서를 뭔가 더 고려해야 되는데 뭐 할 수 있을까? 우리 뭐 더 자리 바꿔야 되는데 그래. 초등학생 4명끼리 자리 바꿀 수 있지 않아요? 그쵸? 거기서 또 몇 팩? 4팩. 4팩이라고 쓸게요. 조금. 그러면 이제 중학교 애들끼리도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근데 얘네 순서 왜 안 바꿔요? 그치? 그럼 3팩이죠? 정답 끝? 정답입니다. 이렇게. 4팩, 4팩, 3팩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576 곱하기 6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괜찮아요?
즉 이제 우리가 이웃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만나면 무조건 이웃해야 되는 애들끼리 묶거나 이렇게 동그라미로 눈에 우리가 안 헷갈리게 표시를 해놔요. 상황을 예쁘게. 그리고 나서 제일 큰 범위에서 순서 부여. 제일 큰 범위. 그 다음에 우리가 묶어놓은 아이들끼리 순서 부여. 이렇게 가는 겁니다. 큰 데에서 작은 데로.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요번엔 정리해보시고 정리되셨으면 요번엔 163번 또 갈 겁니다. 163번. 잠깐 문제 읽고 상황을 고민해보세요. 요건 또 그러면 어떻게 풀까? 이것도 어떻게 풀까 고민해보세요. 이웃하는 건 이웃하는 애들이 묶어버린다 했어. 근데 요번에 또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네.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자, 요번 상황은 이웃하지 않게니까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 이 조건을 만나면 상관없는 놈들부터 배열할 겁니다. 즉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아이들은 사이에 끼워 넣을 거야. 요거 마지막에 풀 겁니다. 즉 이웃해도 상관없는 아이들부터 먼저 배치할 겁니다. 이건 지금 여자끼리는 상관없죠. 얘들아. 남자끼리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여자끼리는 상관없지. 그럼 여자부터 배치하세요. 여자 3명 먼저 배치해. 이렇게 여 배치를 합시다. 그러면 남자 2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개죠? 이게 보여야 돼요. 자, 여자를 먼저 배치했어. 남자끼리 이웃하면 안 돼. 그럼 남자 2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에 요 틈틈이 남자들이 끼어들면 남자끼리 이웃하나? 안 이웃하죠, 절대. 그래요. 그래서 요 네 개의 자리 중에 2개의 자리를 골라. 그럼 남자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근데 남자들이 들어갈 때 순서가 고려해 안 해? 남자들이 들어갈 때 순서 고려해 안 해? 해야지. 왜냐면 남자가 서로 다른 남자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네 자리 중에 2자리에 들어갈 건데 순서가 있어. 그게 4P. 근데 이거를 멋있게 쓰면 4P이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자, 여러분들 남자 2명 있어. 첫 번째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개? 4개. 자, 두 번째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개? 3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순열 자꾸 P로 생각하면 너무 어렵잖아. 처음에 이렇게 가도 돼. 그리고 문제 풀 때도 멋있게 4P 이렇게 쓰는 애들 별로 없어, 나중에. 그냥 4 곱하기 3이야. 그럼 우리가 뭐만 고려하면 될까? 여기다가 이제. 뭐만 고려하면 될까? 여자들끼리 자리가 바뀌지. 3팩. 여학생들끼리 자리 바뀌는 3팩. 끝. 72. 이게 대표적인 2가지 유형이에요. 즉 이웃하면 묶어서 생각해. 이웃하지 않으면 이웃해도 상관없는 것부터 먼저 배치. 그리고서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다. 이웃하면 안 되는 아이들. 괜찮아?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와중에 순서는 다 있다. 모든 것들. 상황마다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좀 응용하면 100 몇 번이야? 65번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조금 많은데? 어쩔 수 없지.
역시 상황을 자꾸 그림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W랑 T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가야 된대. 그리고 6개의 문자가 있다 보니까 총 4개의 문자에 대해서만 자리가 좀 지정되어 있을 거고 나머지 2개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 W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만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더 들어가면 안 돼. 이 상황을 이렇게 딱 그림으로 표현해 놓는 거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W랑 T 자리 바뀌어요? 가능해요? 그쵸? W랑 T 자리 바뀔 수 있죠? 이거부터 고민하기 전에 내가 아까 했었거든. 큰 거부터 볼까? 큰 그림부터. 큰 그림 보면 한 덩어리 해서 하나, 둘, 셋. 총 3개가 자리가 바뀐다고 봐야죠. 그 3팩이에요. 처음에 큰 덩어리부터 보면 3팩이에요. 그 다음 작은 덩어리로 들어갑시다. 그 다음 작은 덩어리 들어가면 여기 W랑 T 자리 바꿀 수 있죠? 그쵸? 내가 가정한 거지. TW도 돼요. 이거 2가지예요. 근데 이제 어려운 건 여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기랑 여기에 그러면 넣을 때 어떻게 넣어야 되지 할 텐데 단순해요. 자, W랑 T 빼면 INER 총 4개의 문자 남아있어요. 그쵸? 그 4개의 문자 중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예요? 4개예요. 그럼 그 다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예요? 3개? 끝이에요. 정답이에요. 여기 12, 144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긴 해. 지금 내가 여기에 4개 들어가고 여기에 3개 들어가는 경우 했는데 여기 순서 바꾸는 거랑 얘네들이 순서 바뀌는 거는 관련이 없나요? 라고 하면 관련이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 순서 바뀌는 건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를 고민한 게 아니라 이거 3개의 자리에 대해서만 고민한 거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는 이제 여기서 따로 고민해야죠.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예요. 말고 혹시 또 그냥 망했어요? 아니야. 자, 요번에는 그러면 169번. 조금씩 그래도 상황에 대한 감이 오지 않아요? 이따가 혼자서 비슷한 상황 풀어보면 어떻게 흉내는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오지 않나요? 얘도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보세요.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양 끝에 여학생이 오라매 그 양 끝에 여학생 자리 딱 주세요. 그럼 가운데 남은 학생들이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남학생 3명이나 여학생 2명 들어가야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으로 표현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 여학생이 양 끝에 고정이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자리가 바뀔 수 없죠. 이번에. 그쵸? 그러면 여기랑 여기에 올 수 있는 여학생들부터 고려를 좀 해줄까요? 여기에 올 수 있는 여학생 몇 명이죠? 그러면? 4명. 여기에 올 수 있는 여학생 몇 명이죠? 3명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은 할 때 이 여학생 2명은 우리가 여기에 여학생 2명이 누가 들어갈지 고민을 해야 되나요? 지금? 아니죠. 왜냐면 여기랑 여기에 우리가 누가 들어갈지 고민했지. 그럼 남은 여학생들이 알아서 여기 들어가야 되지. 우리한테 고민할 곳이 아니야 여기는. 누가 들어갈지는. 대신에 뭘 고려해야 되죠? 요 남학생 3명이랑 여학생 2명, 요 5명의 학생들이 어떻게 일렬로 설지는 고민을 해야죠. 그쵸? 그게 몇 팩이에요? 5팩. 그게 5명이 서로 자리를 바꿀 거예요 라고 해서 5팩이죠. 이렇게.
12, 120, 1440? 5번. 나중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5팩을 120으로 외우게 될 겁니다. 하도 계산하다 보면. 그리고 이걸 예쁘게 좀 멋있게 순열 단원이니까 순열 단원으로 정리를 해보면 4명의 여학생 중에 2명을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4P인 거고요. 남은 5명의 학생들 중에서 5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할 겁니다. 그래서 5P5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 풀 때 하등 쓰질 않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끝낼 수가 없네. 자, 171번 거의 다 했어요. 이거 하고 한 문제 남았어요. 자, 171번입니다. 171번 한번 또 고민해 보세요. 171번도 내가 아까 미리 만나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영어 자모 알죠? 영어 모음은 IEOO예요. IEOO가 영어 모음입니다. 요 문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눈에 띄어야 되는 조건이 뭘까요? 그렇지, 적어도가 눈에 띄셔야 돼요. 얘들아. 우리 적어도를 만나면 여사건으로 풀 가능성이 90% 이상이라 했어요. 그럼 왜 여사건인지 보여줄게요. 봐봐요. 여러분들이 사일런트라는 단어를 일렬로 나열을 할 건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래. 그럼 양 끝에 있는 단어가 자음인지 모음인지만 하면 전체 케이스를 따져봐봐. 모모, 자모, 모자, 자자 이거죠. 그럼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면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여러분들한테 구해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 세 가지 케이스를 구할 바엔 내가 양 끝이 둘 다 자음인 걸 구해서 전체에서 얘를 빼면 얘가 나오겠다라고 가는 거야. 그게 적어도야. 그게 적어도. 여사건인 이유는 이것 때문에 여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이 상황을 보니까 여사건이 더 효율적이네. 그럼 여사건은 어떻게 푸냐라고 하면 전체의 경우에서 문제에서 준 조건과 정반대되는 상황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이 모음인 거니까 양 끝이 자음인 걸 빼는 겁니다. 빼기. 자음으로 시작해서 자음으로 끝나는 요 나열을 난 빼야지 라고 그림으로 예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는요 뭐죠? 그냥 사일런트에 중복되는 너네 아직 참 중복수는 안 했지. 자, 사일런트는 총 6개의 글자잖아요. 이 6개의 글자를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게 전체겠지. 그치? 6팩. 그러면 이제 양 끝이 자음으로 끝나는 요걸 할 건데 아까 양 끝에 여학생인 경우는 똑같은 거야 얘들아. 양 끝에 자음이면 가운데에는 자음 2개랑 모음 2개 있는 거 아닌가? 자음 2개 모음 2개 남았겠죠 뭐. 그러면 이거 똑같지. 양 끝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음 자 4가지 중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4가지, 그 다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자음 3가지. 그럼 가운데 있는 자음들은 여기 들어간 자음 빼고 남은 거 알아서 들어갈 거고, 그러면 4개끼리만 자리 바꾸면 되니까 4팩. 이거를 빼면 되겠죠. 그럼 되겠죠. 그러면 이게 24, 여기서 72, 여기서 288, 6팩은 720. 그래서 720에서 288을 빼면 430인가 봐요. 그럴듯한 숫자다. 딱 430이.
제일 익숙한 숫자예요. 여러분들 많이 만날 거예요. 정답 430. 이렇게. 괜찮아요? 영어 자모도 알아둬야 돼요. 근데 혹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이거 알아둬야 돼요, 얘들아. 많이 물어본다. 교과서에 꼭 있는 문제예요. 영어 자음 모음이 뭔지 몰라요 하면 꼭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라스트. 이제 오늘의 정말 라스트예요. 177번. 별거 없어요, 얘는. 얘는 내가 안 알려줘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풀 수 있어요. 근데 좀 오래 걸려요. 그것 때문에도 내가 하는 거죠. 너네 사전식 알아요? 영어 사전을 쓰나요? 안 쓰지 않아요? 영어 사전. 그냥 A, B, C, D 순이에요, 얘들아. 가나다 순, A, B, C, D 순이에요.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라는 말은 A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 B고 그 다음 C고 그 다음 D고 그 다음 E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여줄게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보여줄게요. 봐봐. 사전식이면 A, B, C, D를 가지고 배열할 때 A가 제일 먼저 오게 배열하고 그 다음이 B가 제일 먼저 오게 그 다음 C가 오게 이렇게 배열하는 순위일 거예요. 이게 사전식일 겁니다. 이게 사전식. 그러면 자 우리한테 알파벳 A, B, C, D가 있으니까 선택지는 5개가 있고 자 A를 맨 처음에 고정시켰어. 그럼 여기에 이제 B, C, D가 들어가겠지. 그치? 그러면 B, C, D를 가지고 나열을 하면 몇 가지가 나오죠? 4팩이니까 24가지가 나오겠죠? 오케이. 이렇게. 지금 C, B, E, D, A를 물어봤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B를 시작으로 하는 거면 역시 마찬가지로 또 24가지가 나오겠죠. 그쵸? B부터 시작하는 거면 B 빼고 A, C, D를 여기다 나열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24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합쳤을 때 48개의 배열이 나왔어요. 48개의 배열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C, B, E, D, A 찾아갈 거예요. 자, C를 좀 해보면 자 여기서 수용도가 좀 좋아요. 자, C 다음에 원래는 사전식이니까 A부터 와야 돼요. C, A로 시작하는 것들부터 고려를 해야 돼요. 사전식이니까. 그 다음에 C, B로 시작하는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사전식이니까 수용도를 좀 할게요. 그러면 C, A로 시작하는 모든 배열들은 다 C, B보단 앞에 있겠죠? 그러면 C, A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여기 뒤에 이제 어떤 알파벳들로 여러분들은 배열을 할까요? B, 그치? D, 이겠죠? 그러면 B, D를 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가니까 총 6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오니까 54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54개 여기까지가. 자, 그 다음에 C, B 하고 이제 E를 향해 가야 돼요. 그러면 C, B 다음에 올 수 있는 거 A, D, E. 사전식으로 또 배열을 하면 C, B, A가 제일 빨리 오겠죠. 그쵸? 그럼 C, B, A 했어. 그럼 여기 뒤에 올 수 있는 것들 뭐만 남았냐? D. 그러면 4가지네. 아니 2가지네요. 2가지. 그러면 B, D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C, B, D 해도 마찬가지로 2가지일 거고. 그러면 C, B, E로 갔어 드디어. 그럼 우리한테 선택권이 이제 A, D랑 DA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얘를 물어본 거죠. 얘 몇 번째니? 그럼 여기 54, 여기까지 와서 56, 58, 여기서 59, 그래서 60, 그래서 60번째 단어가 됩니다. 이거 정말 이렇게밖에 못 풀어요? 네.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사전식이랑 요거랑 비슷한 게 큰 숫자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면 1234, 3245는 몇 번째 숫자일까?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나와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게 있어요. 뭐 알파벳 사전식도 있고 뭐뭐보다 큰 숫자들을 구하시고 이런 것도 많아요. 근데 요 사전식은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라서 이것 말고 못 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기준 잡아서 푸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할 때 수영도가 그러다 보니까 눈에 직관적이에요. 이렇게 사전식 배열입니다. 끝! 다 만났어요. 그러면. 오, 고생들 했어요. 엄청 길게.